계모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상견례에 나와? 뒤로 빠지세요. 재벌 사모님의 이 한마디에 호텔 프라이빗 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8세 국밥집 사장 정혜숙, 그녀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평생 처음 겪는 치욕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시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손, 남편이 남긴 3천만 원. 빚을 대신 갚아낸 그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그 재벌 사모님이 해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인이신 줄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계모를 무시하던 재벌 시댁이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운을 가득한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국밥집 뒷문을 열고 묵묵히 육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푸드득 타오르는 불꽃이 좁은 주방을 밝히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해숙은 무릎을 굽혀 앉아 장작을 하나씩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손등에 밴 화상 자국, 기름때가 스며든 앞치마, 그 모든 게 해숙의 삶이었죠. 30년 전 남편은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해숙은 두 아이와 3천만 원 빚만 남겨받았습니다. 친딸 하나,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였지만 해숙은 차별 없이 키웠습니다. 밤이면 좁은 단칸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해숙은 새벽까지 시장 설거지 일을 다녔죠.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튼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국밥 한 그릇 4,000원,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딸 지민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지후, 게다가 재벌가 아들이라니까요. 해숙은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육수를 저으며 해숙은 또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계모라는 게 걸림돌이 되진 않겠지? 내일이 바로 상견례였습니다. 해숙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온 주방을 가득 채웠지만 해숙의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정혜숙, 58세. 시장 국밥집 사장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 아이의 친엄마이고 다른 한 아이에게는 계모죠. 하지만 해숙은 단 한 번도 그 둘을 다르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한성민이 세상을 떠난 뒤 해숙은 전처 소생인 아들 지우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지우를 기다리며 따뜻한 국밥을 끓여놓던 날들, 대학 입학금이 모자라 은행 문턱을 넘나들던 그 시절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해숙을 보며 자랐고 결국 의사가 되었죠. 이날도 지우는 응급실 당직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상견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는 해숙이 걱정되었죠. 해숙은 수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있을게. 그러자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가장 잘 알아요. 해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죠. 재벌가 상견례라니. 해숙은 평생 그런 자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장 골목 국밥집, 낡은 앞치마, 기름때 묻은 손. 그게 해숙의 전부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해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조용히 있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딸 지민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해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상견례를 하루 앞둔 오후 해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해숙은 국을 끓이다 말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숙 사장님 되시나요? 저는 강인물산 회장님 댁 비서실입니다.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은 순간 긴장했죠. 재벌가에서 직접 전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내일 상견례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이 계십니다. 해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비서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사장님께서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대화는 양가 어른들께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인님 의견이십니다. 해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뒤쪽 자리라니. 그 말은 곧 상견례 자리에 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계모라서 그런 건가요?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해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해숙은 꾹 참았습니다. 그때 딸 지민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민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다시 국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한숨을 쉬었죠. 계모라는 꼬리표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 당일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해숙은 평생 와본 적 없는 화려한 로비를 지나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습니다. 딸 지민과 사위 지우가 양옆에서 해숙의 팔을 잡아주었지만 해숙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죠. 방문이 열리자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로는 고급 닭이 세트와 과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재벌 사모님 민서정이 앉아 있었죠. 민서정은 해숙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해숙이 입고 온 남색 정장이 낡아 보인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려던 해숙의 입이 얼어붙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지우가 해숙을 의자로 안내하려는 순간 민서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자리 배치를 다시 해야겠어요. 민서정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가 해숙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쪽 뒤편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하지만 민서정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국밥집이라 혹시 냄새 같은 건 안 배웠겠죠?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간 국밥을 끓이며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죠. 민서정은 미소 한 점 없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계모시라면서요? 그럼 아예 자리에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안격이 안 맞아요. 그 순간 해숙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집안과는 결혼 못합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온화하게 살아온 지우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지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대하는 집안과 무슨 인연을 맺겠어요? 민서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죠. 우리 집안이야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와 지민을 붙잡았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엄마 때문에 너희가 고생할 필요 없어. 지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고생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전 이 결혼 안 합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죠.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재벌가 아들을 만나는 바람에. 해숙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엄마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지우가 해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잖니. 엄마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 세 사람은 호텔 앞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해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해숙은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국밥집에서 새벽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낯선 번호였지만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숙 사장님, 저 강인물산 비서실입니다. 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어제 그 차갑던 비서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뭔가 급박한 느낌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당장 회장님 댁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쫓아낸 집에서 왜 갑자기 오라는 걸까요? 저를요? 왜 그러시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한 일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재벌집에서 오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혹시 또 무슨 모욕을 당하실지 몰라요. 아니다. 엄마 혼자 갈게. 괜찮아. 해숙은 오래된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해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지우는 병원으로 돌아와 응급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VIP 병동으로 옮긴 환자 아시죠? 강인호 회장님 형님이시래요.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인호 회장 형님이요? 네. 심정지로 실려왔다가 선생님이 응급처치하셔서 살아나신 분이요. 지우는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남성 환자. 시장에서 쓰러졌다는 그 환자가 바로 재벌가 혈육이었다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환자가 깨어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똑같이 살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시장 국밥집 아줌마였는데.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 시장 국밥집. 그때 해숙도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휴게실로 가서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죠. 그때 간호사가 또다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강인물산 쪽에서 연락 왔어요. 어제 그 환자 살린 게 누군지 꼭 확인하고 싶대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우는 베개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해숙이 시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신문에도 작게 났던 그 사건. 그때 해숙은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었죠. 어머니 설마 그때 그 사람이? 지우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해숙은 거대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담장만 해도 시장 골목 세배는 되어 보였죠. 경비가 확인을 하고 나서 철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된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거만하던 민서정이 소파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민서정의 시누이도 옆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숙을 불렀습니다. 해숙은 어리둥절했죠. 무슨 일이신지. 그때 시누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15년 전에 시장에서 쓰러진 사람 살려주신 분 맞으세요? 해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15년 전? 그때 일이 갑자기 떠올랐죠. 시장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심정지로 쓰러졌고 해숙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던 일. 그 일은 잠깐 신문에 났다가 금방 잊혀졌었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을요?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우리 오빠였어요. 큰오빠. 그분이 사장님 얘기를 계속했어요. 시장 국밥집 아줌마가 자기 목숨을 살렸다고. 해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시댁 장남이에요. 제 남편 강인호 회장님의 친형님이십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민서정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은인을 몰라봤습니다. 민서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해숙 앞으로 다가왔죠. 해숙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민서정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은희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숙은 깜짝 놀라 민서정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민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살린 은인이 왜 하필 제가 모욕했던 분입니까? 시누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오빠가 어제 다시 쓰러졌어요. 심정지로요. 그런데 병원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살아났어요. 그게 사장님 사위분이시더라고요. 해숙은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죠. 지우가요? 네. 그 선생님이 환자 차트를 보다가 15년 전 기록을 발견하신 거예요. 오빠가 당시 시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한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해줬다는 기록이요. 그게 바로 사장님이셨던 거죠. 민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번이나 우리 형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계모라고 국밥집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간 국밥을 끓이며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린 귀한 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서정과 시누이가 해숙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이 재벌가 친척들에게 퍼지자 난리가 났죠. 계모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집안 망신이야. 강인호 회장의 동생들과 친척들이 저택으로 몰려왔습니다. 응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목숨을 구해줬다지만 계모랑 사돈을 맺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시장 국밥집이라며?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해숙은 구석에 앉아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지민이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이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할래요. 하지만 강인호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다들 조용히들 하시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계속 항의했죠. 형님,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 뭡니까? 그때 해숙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아이들만 힘들 것 같아서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해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원래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해숙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강인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 전 해숙이 시장에서 사람을 살린 사건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 당시 지역 신문 기사를 찾아내 공유했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시장 국밥집 사장, 쓰러진 남성 심폐소생술로 구해. 기사 아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천사네요. 30년간 국밥 끓이며 두 아이 키운 거 보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이 사돈이라니 복받은 집안이네. 해숙은 휴대전화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연락을 해왔죠. 사장님, 인터넷에 난리 났어요. 우리 사장님이 영웅이래요. 하지만 해숙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기자들까지 찾아왔고 손님들은 해숙을 보며 사진을 찍으려 했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지민이 엄마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하지만 해숙는 불안했습니다. 아니야, 이러다가 아이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날 밤 해숙은 국밥집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죠. 해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이네. 하지만 해숙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세상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시장 골목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상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구경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인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양복 차림으로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해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황급히 나왔죠.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강인호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국밥집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해숙은 회장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낡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사셨군요. 네, 보잘것없지만 제 삶의 전부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형을 2번이나 잃을 뻔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요. 그런데 2번 모두 사장님 가족이 구해주셨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사장님 손이 따뜻했대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따뜻함을 느꼈대요. 해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오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 결혼 저희가 책임지고 지지하겠습니다. 해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벌가 친척들의 반대 목소리도 잦아들었고 민서정은 해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죠. 사장님,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해숙은 수화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뭘 도움을 받아야. 언니,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과 지우는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두 집안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해숙은 국밥집에서 민서정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서정은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 맛으로 30년을 버티셨군요. 그냥 정성껏 끓였을 뿐이에요. 민서정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해숙도 민서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 국밥집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민과 지우도 합류해서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해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거야. 결혼식 당일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신부 대기실에 있었죠. 거울을 보며 해숙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복이 어울리는 줄 몰랐네. 옆에서 민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주인공은 언니예요. 해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인공은 우리 지민이하고 지우죠. 식장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벌가 친척들도 정중히 인사했죠. 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후와 지민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결혼은 두 집안이 서로의 진심을 발견한 날입니다. 사랑은 신분도 출신도 뛰어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훔쳤죠. 30년간 시장 골목에서 살아온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강인호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혜숙 사장님, 우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평생 존경하며 모시겠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과 지우가 달려와 해숙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서정도 눈시울을 붉혔죠. 결혼식이 끝나고 해숙은 조용히 웨딩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다 잘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해숙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새벽 해숙은 다시 국밥집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지민도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요. 파 썰 줄은 알아요. 해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방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죠. 세 사람은 함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육수는 몇 시간 끓이는 거예요?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지.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지민이 팔을 썰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이 국밥 한 그릇에 엄마 인생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해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가 해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불어오는 새벽바람이 따뜻했죠. 해숙은 국자를 들고 육수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30년간 혼자 버텨온 삶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죠. 국밥집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드릴게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지후와 지민도 함께 손님을 맞이했죠. 국밥집은 오늘도 따뜻한 김을 피워 올렸고 해숙의 삶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품었던 사랑은 결국 모두를 밝혔습니다. 계모라고 무시당했던 여인은 이제 두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삶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